전셋값은 오르는데 전세대출은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관리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은 수억 원 단위로 한 번에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대출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또 하나, 보증이 붙는 대출입니다. 보증기간이 위험을 떠안아주니 은행은 대출을 더 쉽게 공급하게 되고요. 결국 가계 전체로는 부채가 더 많이 쌓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상환구조도 문제입니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고요. 만기 연장 때마다 대출이 계속 누적됩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는 추가 대출로 보증금을 보태고요. 임대인은 새로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대출과 보증금이 사슬처럼 연결되면서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가 커집니다. 게다가 전세대출은 다른 대출과 동시에 존재합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까지 더해지면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빠르게 한계에 다가섭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자 비용이 즉시 증가하고요. 집이 안 나가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보증기간의 지급 부담까지 커집니다. 결국 가계, 금융기관, 보증기관 모두가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대출 총량을 줄이고요. 상환 능력 안에서만 빌리도록 DSR 적용을 예고한 겁니다. 핵심은 가계부채 확장을 먼저 멈추는 것, 이게 이 규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둘째,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전세대출이 쉬워지면요, 세입자는 더 많은 금액을 빌려서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요, 집주인들은 자연스럽게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은 오른 전세금을 바탕으로 집값을 더 높게 책정합니다. 이 집 전세가가 이미 이 정도니 매매가는 더 비싸도 된다는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결국 전세대출이 늘어날수록요, 전세값 상승, 매매가 상승, 다시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건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힘을 차단해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려는 겁니다. 셋째,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깡통 전세사고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요, 사실은 근저당으로 가득 차 있거나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큰 깡통주택이어서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한 겁니다. 이런 피해가 커지면서 세입자는 전세를 안정수단이 아니라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증기간으로 넘어갑니다. 허그 같은 기간이 대신 보증금을 물어주다 보니 보증사고 금액은 매년 수조 원대로 불어났고요, 이제는 보증기간의 재정까지 압력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옥죄는 건 바로 이런 위험구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보증 부담을 줄여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월세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는 사실상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굴려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세입자도 큰 돈을 맡기는 대신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세는 집값 불안, 가계부채 증가, 전세 사기 위험까지 겹치면서요, 더 이상 안정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게 된 겁니다. 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요, 월세 중심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정착돼 있어서요, 세입자는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속에서 살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전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월세 기반 임대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주거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월세로만 살라고 하지만은 월세 부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공임대나 정책금융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공공임대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금융은 이미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런 대안이 모든 서민들에게 현실적인 해답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세는 사기 위험이 크고 월세는 매달 고정 지출이 커서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세와 월세에 내 소중한 돈을 묶어두는 대신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아파트나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집값 하락의 위험을 피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입지가 검증된 곳이어야 합니다.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은 그 가치가 장기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떨어져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잔금이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 있다면 서민 입장에서는요,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가 막히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아파트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